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한동훈 등판 레드카펫을 까는 중이다. 김기현 대표는 곧 쫓겨날 거다. 이런 말을 했었죠. 한마디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중진과 친윤 의원들의 용태를 압박하는 건 한동훈을 위한 밑밥이다. 이런 얘기고요. 빠르면 1, 2주 내에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당장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은 절대 못하고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 보면 누구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지도 명확하다. 지금 용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는 시기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 이슈가 끝난 후가 될 것이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원희룡 장관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참고로 이준석 전 대표도 저런 말의 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원병에 출마하겠다, 험지 돌파 모델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말 바꾼 거 아닙니까? 사장 남천동에서 이를 찰지게 비판했죠. 아무튼 어제 한동훈 장관이 본격 정치에 나온다는 메시지가 전국에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부인의 언플이 쏟아졌는데 선물 제작이 진심인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진 찍으면 진심입니까? 아무튼 어제 진은정이란 이름으로 기사가 말 그대로 쏟아졌는데요. 진짜 이걸 보면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저런 게 구태 정치가 아니면 뭡니까? 이에 박지원 전 원장도 진은정 변호사가 첫 공개 활동을 한 건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다. 이렇게 언급했죠. 이제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여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무능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후보의 딸학폭에 주식에 골프까지 줄줄이 터졌는데 인사검증은 왜 제대로 하지도 않았냐? 이렇게 책임론이 불거진 겁니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처신이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에선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합참의장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던 날도 주식이나 하고 있고 공무원 피습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골프장을 찾았다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군을 맡기냐? 대통령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냐? 김명수 후보는 국군 장병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골프 같이 쳤던 사람 철저히 조사해서 인사조치해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한 게 어딥니까? 바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또 법무부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전부 다 패배해서 오죽하면 법무능 장관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 인사검증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 바 있고요. 이런 와중에 류호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송영길 전 대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서 꼰대 얘기를 하면서 맹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일 기가 막힌 이유는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류호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잘했다며 저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렇게 띄워주는데 류호정 의원은 거기에 심취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준석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류호정 의원이 여기에도 숟가락을 얹고 있죠. 그래서 본인과 같이 하면 젠더 갈등 해결할 기회가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비서 부당해고 논란 터진 게 바로 류호정 의원 본인 아닙니까? 심지어 전 비서는 권위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는데 도대체 류호정 의원은 누굴 대변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놓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노회찬 정신 운운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이 망한 데에는 류호정 의원의 지분이 상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제원 의원 소식도 굉장히 코미디인데요. 저렇게 대놓고 험지 출마에 선을 그으면서 조롱하는 모습, 이에 여당 김근식 씨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남아있다면 결단해라. 본인 최측근의 핵관 일대는 대통령에 순응하고 아부하고 이제 혁신이가 대통령 위해서 희생 요구하니까 반발하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결국 저렇게 까불다가 장제원 씨는 역풍을 불렀죠. 대대적인 새 과실을 두고 당내 뒷말이 적지 않은데요. 오히려 역효과만 불렀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죠. 국힘 내에서도 의아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왜 저렇게 매를 버는 행동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극적 효과를 노린 거다. 내년 총선 불출마하고 차기 부산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은 진작부터 나왔는데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반기를 든 거란 분석도 있지만 장제원 의원이 진짜 그걸 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최악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수능일이죠. 민주당에선 50만 수험생의 꿈을 응원했고요. 방금 전 이재명 대표도 일기장을 공개하며 50만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가서
미래 세대 연결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이젠 진보할 따름이고요. 계속 민생을 챙기는 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주 4.5일제뿐만 아니라 어제 대전에서 R&D 예산 복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정부가 지원 협력하는 것만 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정말 날벼락을 맞게 돼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 공부는 시킨다. 이런 자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해요. 피크 코리아.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은 끝났다. 올해 아마도 일본에 우리가 성장률에서 90년 만에 뒤처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 또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계속 증액되어 왔던 R&D 예산을 대규모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해서 현장의 연구개발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또 일부 연구원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3% 경제 성장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3% 경제 성장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관심 또 정책 방향 전환, 거기다가 당연히 재정 투자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중에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저희가 방역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이번 예산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